20년 일한 금융맨 은퇴 후 연금 얼마 받을까? 현실 충격 공개. 형, 나 20년 금융권에서 일했잖아. 근데 지금 연금 실수령액이 고작 12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되냐?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배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봐도 탄탄대로를 걸은 인생인데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죠. 나도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우린 흔히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회사에 성실히 다녔으면 은퇴 후엔 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살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게 전혀 현실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50대 중반을 지나 60대 문턱에 선 지금 나는 노후 준비가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선배처럼 금융권에서 20년이나 일한 분조차 연금이 기대 이하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연금의 현실, 그리고 은퇴 후 삶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공감과 통찰을 담아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사례 금융맨 어씨 20년 동안 일했는데 연금이 120만 원? 어씨는 41세에 입사해 61세에 퇴직한 금융직 종사자입니다. 고졸로 시작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승진해 지점 부지점장까지 지냈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다가오면서 회사 분위기는 달라졌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원, 국민연금은 매달 약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0년 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월 120만 원이 끝이야. 병원비, 생활비, 부모님 용돈, 손주 선물까지 하면 매달 마이너스야. 은퇴 직후 그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었고 현재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씨는 말합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하면 안 돼. 진짜 아니야. 사례 대기업 B씨 나는 연금 줄 알았는데 퇴직 후 텅 빈 통장뿐. B씨는 대기업에서 25년 이상 일했습니다. 회사가 좋으니 퇴직연금도 잘 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회사에서 선택한 연금 방식이 일시금 수령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1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2년도 안 돼 다 써버렸습니다. 그 이유요? 아내와 유럽 여행 1천만 원, 자녀 결혼자금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보탬 3천만 원, 남은 돈으로 차를 바꾸고 보험 몇 개 넣었더니 끝. 이후 그는 63세에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접었습니다. 연금이라 해서 매달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목돈 한 번 받고 끝이더라. 그 돈 잘 굴릴 능력 없으면 차라리 매달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해. B씨는 지금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이제는 작은 마트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공무원 CC 공무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공무원. CC는 30년 가까이 일한 후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매달 연금으로 240만 원을 받습니다.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요즘 물가로는 240도 빠듯해요. 아이들 아직 독립 못했고 부모님 병원비에 생활비, 자동차 유지비까지. 연금도 빠르게 증발해요. 게다가 공무원 연금은 일부 세금도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은 더 줄어듭니다. 그는 지금 주 3일 공공기관 강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계속 나가는 고정비야. 그냥 집에서 쉬면 쓸 일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도 만나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무원도 연금만으론 안 돼요. 은퇴 전 생활비 구조를 바꾸고 부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준비는 뭘까? 이 3가지 사례를 보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다. 20년 일한 금융맨도 대기업 퇴직자도 공무원도 모두 연금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들어간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 등 고정 지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비는 그대로라는 게 문제죠. 퇴직금이나 일시금은 금방 사라진다.
투자 실패, 자녀 결혼, 생활비 지출 등으로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연금은 지속성, 퇴직금은 일회성이란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3가지. 생활비 구조부터 줄이자. 퇴직 후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월 300 벌던 사람이 은퇴 후 150으로 살아야 하니 고정비부터 점검하세요. 보험료, 식비, 통신비, 교통비 줄일 수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금 외에 부가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 전부터 유튜브, 재능 공유, 강의, 블로그, 소규모 장사 등 본인에게 맞는 작은 수입을 준비하세요. 그게 연금만큼이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연금 수령 방식도 전략이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65세나 그 이후로 늦춰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일시금보다 연금형 수령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선택은 신중히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2번째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불안과 싸우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일한 금융맨도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단지 남 얘기로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 나의 노후를 점검하고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기 위해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연금은 부족해도 삶은 풍요로울 수 있다는 말 믿어지시나요? 앞에서 사례를 쭉 보셨듯이 연금은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났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면 연금이 부족해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핵심은 바로 돈이 아닌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에요. 첫째, 쓰는 돈보다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자가용 유지, 마이너스 외식 빈도, 마이너스 고급 옷이나 취미 소비, 마이너스 자녀 지원 등등. 그런데요, 이건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를 놔두고 걸레질만 하는 격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드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있느냐죠.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1만 5천 원짜리 커피숍 브런치보다 마이너스 5천 원짜리 도시락 들고 공원에서 먹는 게 더 즐거울 수 있어요. 마이너스 해외여행 대신 근교 트레킹이나 텃밭 가꾸기도 오히려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핵심은 돈을 덜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거예요. 둘째, 은퇴는 사회적 역할을 새로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현직에 있을 땐 우리에게 역할이 있었죠. 대리, 과장, 지점장, 혹은 엄마, 가장이라는 이름들요. 그런데 은퇴 후엔 그런 직책과 타이틀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마이너스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나누는 60대 유튜버. 마이너스 마을 아이들에게 글쓰기 지도하는 은퇴 교사. 마이너스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음식 후기 블로거. 이처럼 작은 역할이라도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돈보다 더 중요한 존재감과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셋째, 연금 외 수입은 작고 꾸준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 들면 일 못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루 2시간 자투리 시간,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대행 아르바이트, 동네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 지역 복지관, 도서관 등 자신이 가진 경험을 전자책으로 써서 수익화하기,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 소량 온라인 판매하기, 유튜브, 블로그 또는 중고거래 앱 활용한 소소한 경제활동. 중요한 건 크게 하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소소하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연금 부족 불행은 아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0년 일한 금융맨의 연금이 120만 원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답은 단순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돈을 쓰는 방법,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설계하는 능력에 달려 있죠.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의미 없이 소비만 반복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연금이 부족해도 건강한 몸,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작게나마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삶은 분명히 따뜻하고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연금이 적다고 한숨 쉬기보단 그 연금과 함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인생 2막,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차례입니다.